안녕하십니까. 경희의료원 영상의학과의 박성재입니다. 저는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 복부 영상 피어 리뷰를 지난 5년간 해왔습니다. 판독 소견 작성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보단 지난 5년간의 피어 리뷰 경험을 선생님들과 공유해서 선생님들의 판독 소견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피어 리뷰 결과와 복부 영상 중에 일반 촬영 판독, CT 판독, MR 판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일부 판독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어 리뷰 라드 피어 스코어링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판독하신 내용에 대해서 피어 리뷰를 했을 때 판독이 동일할 경우에는 스코어 1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독 내용과 피어 리뷰 내용이 상이할 경우 이해할 수 있는 실수라면 2점이 부여가 되고 분명한 잘못된 판독의 경우에는 3점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2점과 3점의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A가 부여가 되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잘못이 있었다면 B가 부여가 됩니다. 즉 1점과 2A, 2B, 3A, 3B의 5단계로 리뷰 스코어링 시스템이 구성이 됩니다. 지난 5년간의 피어 리뷰 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1차 피어 리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CR과 CT만 리뷰를 했었는데 플레인 레디오그래피가 복부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적인 중요도가 높은 2B나 3B의 경우는 없었습니다. 반면 CT는 2B가 한 케이스, 3B가 두 케이스 있었고 2차, 3차에선 MR이 추가되면서 이때까지도 3B나 2B, 3B가 어느 정도 약 20% 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도 1차까지도 그런 패턴들은 유지되고 있었고 이 이후로 약 2년 반 정도 리뷰를 했을 때 2B나 3B와 같은 임상적인 주요한 의의를 갖는 이상 판독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꽤나 감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2021년도 3차를 보시면 CT 판독에서 오류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B가 두 케이스로 25%, 3B가 한 케이스로 13%이고 그 외에도 사소한 잘못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피드백을 분명하게 드렸고 그 이후 2022년 1차, 2차까지 시행한 상황에서 CT에 대한 오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어 리뷰와 피드백은 판독률 정확도에 도움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어 리뷰 관점에서 확인한 흔한 패턴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촬영 판독은 복부 촬영은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B가 적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CT 판독은 복부 영상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판독의 선생님들의 판독 역량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었고요. MRE 판독은 피어 리뷰도 많지 않고 외부 판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케이스가 없었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상태에서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 촬영 판독의 특징입니다. 복부 촬영은 임상적 중요성은 많이 낮으나 종종 주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독이 영상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일드 일레우스, 피칼 리텐션 등의 판독이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바울가스 패턴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행적인 마일드 일레우스나 피칼 리텐션을 넣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대형 병원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목에 삽입된 기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플레인 레디오그래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복수, 프리에어나 칼시피케이션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종종 발견되는 경우인데 어떤 병원에서는 심플 앱도멘을 L스파인 AP 사진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판독임에도 불구하고 L스파인 판독만 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복부 CR이 정상인데도 자주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마일드 일레우스, 피시스, fecal retention, fecal stasis, constipation 등이 흔하게 사용이 되고요. 피칼리스는 변석이어서 다이버티큘룸이나 어펜딕스와 같이 피칼 머티리얼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석회화된 상태인데 피시스에 대한 오류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제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스토막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에어가 일부 차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스텐디드 스토막이란 판독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게스 패턴은 완전히 정상임을 알 수가 있고 소량의 피칼 머티리얼이 차 있는 정상 소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일드 파랄리틱 일레우스란 판독이 있었고 이는 정상적인 바울게스 패턴에 대한 오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론에 적절한 피칼 머티리얼이 있고 스몰 바울 에어가 없습니다. 정상의 소견인데 판독에는 마일드 파랄리틱 일레우스가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 이 증례도 피칼 머티리얼만이 콜론 내에 있는 정상 소견인데 마일드 파랄리틱 일레우스와 피시스의 판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정상이라고 판독을 해도 정상이라고 판독하는 것이 정확한 판독이 되겠습니다. 메디컬 디바이스가 일부 있고 바울게스 패턴은 완전한 정상입니다. 스몰 바울 에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 역시도 판독에는 파랄리틱 일레우스와 피시스의 판독이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스몰 바울 가스 일부와 콜론에 가스가 있지만 전혀 딜러테이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독에는 스몰 바울 루베 딜러테이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아의 케이스인데 적절한 양의 피칼 머티리얼이 콜론 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피칼 리텐션으로 볼만한 내용이 아닌 사진으로 판독에는 피칼 리텐션이 써져 있습니다. 다음은 피칼 리스라고 판독이 되어 있는데 이는 콜론 주변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칼 리스로 판독이 되어 있었고 이거는 피칼 리스가 아니라 피칼 머티리얼이 어느 정도 차 있는 것으로 피시스의 오류로 피칼 리스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엑스레이에선 피칼 머티리얼도 거의 없는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피칼 컨텐트가 콜론 내에 있다고 판독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 콜론 내에는 거의 에어만 있고 피칼 머티리얼이 없는 상태로 환자는 다이어리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차라리 엔테로콜라이티스라고 판독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판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아의 케이스인데 스토막에 이렉트 뷰에서 소량의 에어가 펀더스에서 보이고 슈파인 상태에서는 바디 쪽에 에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스토막이 이 정도의 크기일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디스텐션이 없는 상태인데 디스텐디드 스토막으로 판독이 되어 있습니다. 노멀 스토막으로 특별한 언급이 필요하지 않은 판독으로 생각합니다. 복부 CR 판독에 있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카테터나 스텐트, 서지컬 클립, 스테이플, 해머 클립, 프레블리스, 칼시피케이션 등이 꽤 있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보다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 임상적으로도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R6 앱도멘의 콜레시스텍토미에 사용된 서지컬 클립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된다면 좀 더 판독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케이스도 서지컬 클립이 R6 앱도멘에 있는데 언급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어펜덱토미에 사용된 서지컬 클립이 RLQ 앱도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판독에는 없었고 이 역시도 추가된다면 좀 더 나은 판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스토막 주변에 서지컬 스테이플과 클립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독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베스큘러 칼시피케이션과 L튜브가 상복부에 그리고 하방부에는 폴릭 카테터가 삽입되어 있으나 판독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추가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말로 판독이 되어
있던 경우인데 스토막 콘터 내에 해모클립 하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해모클립에 대한 판독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레이닝 카테터를 종종 판독에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펠빅 캐비티 내에 드레이닝 카테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술 직후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뉴머페이토니엄이나 다른 내용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언급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케이스는 우상복부에 드레이닝 카테터가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흔하지 않은 오류이면서 하면 안 되는 오류, 판독에 있어서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UB 사진으로 추정이 되는 사진인데 S파인 판독만 있고 KUB에 대한 칼시피케이션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바울가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케이스도 역시 S파인 판독만 되어 있고 바울가스 패턴이나 칼시피케이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복부 또는 KUB를 의뢰한 경우에 판독을 보고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 당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아의 경우로 복부를 찍었는데 체스트까지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복부 그리고 적어도 복부 바울가스 패턴에 대한 내용과 체스트에 대한 내용 일부 판독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No bony abnormalities라는 판독만이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pelvic cavity에 radio back한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IUD로 판독을 했는데 이곳은 속옷에 붙어 있는 마크로 볼 수가 있고 IUD 형태로 전혀 볼 수가 없는 내용이어서 판독의 오류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스몰 바울 에어가 잔뜩 차 있습니다. 늘어나 있고 이렉트 뷰에서는 디퍼런트 에어 플루이드 레벨을 보이고 있습니다. 콜론의 에어가 일부 있지만 이는 학생 때부터 배운 전형적인 스몰 바울 옵스트럭션 패턴인데 판독의 일레우스 패턴으로 모호하게 판독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partial small bowel obstruction이든 early small bowel obstruction이든 small bowel obstruction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필요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레프트 사이드의 뉴모페리토니움으로 판독이 되어 있는데 다이어프램과의 어느 정도 게스트릭 월 두께만큼이 있고 있는 에어이기 때문에 이건 스토막 내에 있는 에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뉴모페리토니움으로 판독을 할 수 없는 내용인데 뉴모페리토니움으로 판독이 되어 있습니다. R6회 앱도멘에 레디오팩한 부분이 있고 이것이 골스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오보이드한 쉐입보단 라운드한 쉐입이고 내부에 두 개의 레디오팩한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환자복의 단추에 해당이 되고 아마도 해상도가 떨어지는 모니터로 판독을 해서 나타나는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렉탈 스텐트가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었고 판독을 함에 있어서 그 플레인 레디오그래피는 해상도가 어느 정도 되는 모니터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부 CT 판독입니다. 피어 리뷰 여러 번 중에 오류가 많았던 회차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어 리뷰 후 피드백을 하면 정확도가 그 다음 해에는 꽤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복부 CT 판독에는 큰 문제가 없고 의뢰된 CT는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급의 CT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판독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피어 리뷰를 하면서 좀 아쉽게 생각했던 놓치면 안 되나 자주 놓치는 병변이 있습니다. 작은 스몰 리널 매스에 대한 판독에서 빠지는 경우들을 꽤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캔서 팔로업을 하는 중에 어사이티스가 생기고 분명한 페리토네알 티크닝과 노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리토네알 카시노마토시스에 대한 판독 언급이 없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판독 오류 패턴이 복부 CT에선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일이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독지 작성에 있어서는 리딩과 컨클루전을 카피 페이스트해서 똑같이 작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고 옳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약어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CT상에서 어테뉴에이션을
현재도 덴시티로 판독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테인유에이션으로 모두 고쳐서 판독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대표적인 리날 매스를 놓쳤던 케이스입니다. 딜레이드 페이지에서 아주 작은 로우 어테인유에이션의 노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테리얼 페이지에서는 콜텍스와 동일한 정도로 조형 증강되는 강하게 조형되는 매스여서 여기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딜레이드 페이지를 명확히 잘 살폈으면 놓치지 않았을 만한 매스인데 매스를 놓쳤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캔서 팔로업 환자인데 페리토네움에 어사이티스가 생기고 페리토니얼 티크닝이 명확하면서 오멘툼에도 헤이지니스와 노듈들이 깔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날 뷰에서도 보면 유리너리 브라더 월이 돔 쪽만 두꺼워지고 이레귤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리토니얼 카시노마토시스의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어사이티스에 대한 언급만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GB와 유리너리 브라더의 월 티크닝이 있다고 판독이 되어 있는데 코로날 뷰에서 보면 GB와 블래더는 모두 정상 월 티크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놓칠 수도 있고 워낙 작은 병변이긴 한데 GB 넥 포션에 아주 작은 스톤이 하나 있습니다. 판독에 빠져 있어서 하지만 큰 임상적인 의의는 없기 때문에 2A로 판정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GB가 디스텐션 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약간 컬랩스된 형태로 볼 수 있고 GB 월이 현저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키드니는 오토조말 도미넌트 폴리시스틱 디지즈가 있어서 프리 컨트라스트만을 찍은 환자로 키드니 펑션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서 생긴 서브시로잘 이디마로 볼 수가 있는데 판독에는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로 진단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3B로 판단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어펜딕사이티스에 의한 로컬라이즈드 페리토나이티스 케이스인데 어펜딕스 월이 있고 어펜디콜리스가 있으면서 이 부분에서 정확히 월의 디스럽션이 있고 주변에 염증이 꽤나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독 자체에서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perforated appendicitis라고 분명한 진단을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케이스는 리버 주변에 프리 에어가 있고 해서 스토막 또는 듀오디넘과 같은 바울 퍼포레이션이 의심되는 경우인데 판독 자체는 스토막 월 매스로 판독을 했습니다. 근데 스캔된 코로날, 오블릭 코로날 이미지를 보면 스토막 월이 있고 이곳에서 월의 포컬 디스럽션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gastric antrum 포션에서 gastric ulcer perforation이 있고 이에 의해서 뉴모페리토니엄이 생겼다고 판독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언급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다음은 렉토시그모이드 콜론에 localized colitis가 있고 복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환자의 프리컨트라스트 영상을 보면 디펜던트 포지션에서 어테뉴에이션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젊은 여자 환자에서 헤모페리토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조형 증강을 했을 땐 라이트 오브리에 코르푸스 루티움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렉토시그모이드 콜론은 전혀 월이 두꺼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판독 자체는 헤모페리토니움이 있고 이것의 원인으로서 라이트 오브리안 코르푸스 루티움이 헤모리지가 럽처됐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증례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라이트 립에 프랙처가 있고 반대쪽과 달리 라이트 키드니 후방부로 헤마토마가 고여 있습니다. 양측 키드니를 보면 라이트 키드니의 펄퓨전이 딜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은 메달라가 다 조형이 증강이 됐는데 메달라의 조형 증강이 되고 있지 않죠. 정확하게 아테리얼 베스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라이트 키드니로의 펄퓨전이 딜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 리날 페디클 인저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판독의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쉽게 디텍션을 할 수도 있지만 놓칠 수도 있는 병변이어서 2 그리고 임상적으로는 꽤나 의미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B로 판단을 했던 경우입니다.
다음은 RLQ 앱도만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Enhancing Mass라고 판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캐노그램을 보면 서지컬 머티리얼이 있고 내부는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으면서 내부 컨텐츠는 조형 증강이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서지컬 머티리얼에 의한 retained foreign object에 의한 abscess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 판독 자체는 enhancing mass와 calcification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되었던 경우여서 3B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MR입니다. MR은 피어 리뷰 증례가 많지 않고 엑스퍼트의 판독으로 큰 오류가 없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단 몇 개의 판독 오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팬크리아스가 정상이라고 판독을 했는데 팬크리아스가 있고 T2A 이미지에서 페리팬크리아틱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독 수정은 acute pancreatitis with peripancreatic fluid collection이 있어야 되는 내용으로서 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3B로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 증례인데 팬크리아스 헤드에 매스가 있습니다. 젊은 환자에서 T1의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의 시스틱 포지션을 포함하고 있는 인터널 헤모리지가 있는 시스틱 매스로 솔리드 슈도 파퓰러리 네오플레즘을 구체적으로 간별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판독 자체는 시스틱 매스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이 있고 뮤시너스 시스트 아데노마나 비나인 시스틱 네오플레즘 여러 가지를 간별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포함이 돼서 큰 문제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간별에 포함하는 것이 좀 더 나은 판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친 약어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오자나 실수는 판독의 신뢰성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나 오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의학 용어집 6판 2020년 3월에 발행된 것을 참고로 해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